한동훈 법무장관 11시 김호월 쇼가 별명을 하나 붙여준다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똑 부러진다. 똑 부러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라든지 또는 뭐 국회 무슨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라든지, 아무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아큐가 딱 떨어져 맞는 그런 똑 부러진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검찰 탓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 음모론 좀 얘기하지 마라. 이제 식상하다. 그 다음에 169석 그 스크럼 바리케이드 뒤에 숨지 좀 마라. 이제 그럴 단계가 다 지났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이 흘러넘치는데 왜 자꾸만 지금도 169석 그 국회의원들 병풍 뒤에 자꾸 숨느냐. 그러지 마라.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들도 많으시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신다. 이재명 혼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속 수감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느냐. 이거 제발 좀 끝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그게 이제 그분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자, 우리는 지금부터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죠. 정치적인 수사, 뭐 정치 보복이다, 뭐 정적 제거다, 뭐 탄압이다. 이렇게 아리송한 얘기 좀 그만하자. 육하 원칙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좀 해달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모든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했었다.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인가?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란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재명이 됐든 김성태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김만배가 됐든 뭐 남욱이 됐든 이건 범죄, 그냥 단순 범죄다. 여기에 무슨 야당 탄압이라느니 정치 보복이라느니 정적 제거라느니 그건 아니다. 단순 범죄다. 물론 범죄의 내용 자체는 복잡하지만 큰 견지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범죄일 뿐이다. 범죄인을 수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다음에 김성태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서 전 회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모든 것이 농축돼 있습니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 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대주고 북한에도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잡아오는 게 국가의 임무다. 국가의 임무여 검찰의 임무인 것이다. 검찰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인 것이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을 해서. 여러분 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쌍방울의 주인은 원래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성태로 주인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김성태하고 거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KH그룹이 있죠. 거기하고 같이 뭐 이런저런 주가 조작을 했다. 이제 이런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래서 넘어간 기업이 쌍방울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오면, 한국에서 오면 거기에 묵었던 남산에 있는 그 좋은 호텔 하얏트 호텔, 이 하얏트 호텔의 주인이 그쪽으로 넘어갔지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그 평창의 알펜시아 여기도 글로 넘어갔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빼돌리고 횡령배임,
전환 사채를 200억을 발행을 해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게 쌍방울의 빚이 되는 거거든요. 전환 사채라고 하는 것은 사채, 채권 발행한 겁니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채권이어서 전환 사채 CB가 되는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어? 그 돈 알고 보니 정치인에게 뒷돈 대주고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몰래 뇌물 주고 지금 그 김성태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피의 혐의 사실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했을 뿐이지. 그리고 해외 도피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다.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계속 들어봅니다. 민주당 이번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를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 한동훈 장관은 보면은 말을 뭐 이렇게 이 두루뭉술하게 애둘러 간다든지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이자들은 깡패다, 깡패. KUH그룹의 뭐 배상윤, 뭐 쌍방울의 뭐 이 김성태 할 것 없이 깡패라고 딱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 깡패를 잡아오는 검찰을 배우라고 보지 마라. 내가 뭐 김성태하고 무슨 시나리오 갖고 있는 그런 검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니다. 대신에 김성태 뒤에 누가 있는가를 봐라. 김성태 뒤에 깡패의 배후, 깡패의 배후. 거기는 정치 세력이 있는 것이다. 항상 그래왔듯이.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KBS하고 인터뷰 등등 그다음에 이제 출국 귀국할 때는 이제 기자들이 여러 대 있었겠지요. 그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다. 최근에는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했고 과거에 최서원 씨도 그런 적이 있다. 그렇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또 한 번 규정을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런 솜씨가 아주 칼이 예리한데요.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지역 토착 비리다. 지역 토착 비리. 중앙에서 벌어지는 비리가 권력형 비리라면 성남시장 이재명이 그 성남시에 있었던 기업 혹은 성남시에 있었던 조폭 이자들하고 연계돼서 저지른 이 비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 토착 비리다. 그 성남시 이 분당이면 분당에 이해관계가 밀접했던 사람들끼리 이해가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토착 비리다. 그것도 지역 토착 비리. 딱 규정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